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이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안 맞네요. 네, 여기 써 보여가지고요. 예. 대타임. 제가 저는 처음 맞아요. 했을 때 이윤정 아나운서가 그 성형을 하고 왔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더 낫습니까? 예. 미안해요. 이윤정 아나운서 미안해요. 미안해서 계속 쉬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성쌤, 폭풍 같은 예. 9월이 지나갔습니다. 바쁘신 거는 조금 덜해졌죠? 9월에 진짜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했어요. 민혁 쌤도 저한테 이렇게 예. 속으면서 예. 이러고 있다고. 예. 추석인데도 이러고 있다고. 예.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저 눈이 퀭해진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퀭해졌는데 워낙 배는 잘생기셔가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 오버하지 마시고 예. 쾌하지 않습니다. 다리 어떻습니까? 다리는 뭐 예. 여전히 한쪽 발로 아하.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그러셨군요. 예, 강의할 때는 학처럼 네. 예, 한 발로 서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9월보다 그래도 10월이 좀 낫죠? 낫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근데 지금 남부지방에 태풍이 왔다고 하던데 네. 저도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그래요. 다시 휘몰아칠 아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쁘시더라도 오늘도 아주 알찬 합격 전략 휴민트를 통해서 어떻게 예. 가져오셨습니까? 물론이죠. 예.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되는 네. 동부그룹의 공채 야.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부그룹이면 보험이랑 금융 쪽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이 사업 분야가 보험과 금융 쪽에 유명하긴 한데 굉장히 다양해요. 보험과 금융, 은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다 전자와 IT도 있고요. 철강 금속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화재 쪽에선 잘 아시다시피 동부화재 손해보험 쪽에서 강자죠. 여기는 그 뜻하지 않게 지진희 씨 그리고 설현 씨가 CF를 찍었는데 맞아요. 예, 네. 뭐 뜻하지 않게 검색어 1위 올랐었었죠. 근데 이제 CF 파괴력은 굉장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CF 기억 별로 안 나시죠? 접속하라. 뭐 저는 그런 거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큰일 저는 났다. 지진이 씨만 기억이 납니다. 그죠, 지진희 씨. 예,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네. 생명도 있습니다. 생명, 그 생명보험 쪽도 있고 증권 쪽에서는 동부증권, 동부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여신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이 있고요. 네. IT 쪽, 전자 쪽이 동부대우전자라는 곳이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힘을 발휘를 많이 못하고는 있지만 동남아라든가 동유럽, 중남미, 중동 이쪽에서는 마켓 셰어가 1위예요. 네.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하이텍, 반도체를 생산하는 하이텍이라는 데가 있고 SI 업체인 주식회사 동부도 동부. 있습니다. 예. 철강 금속을 하는 동부메탈 있는데 여기는 합금철 쪽에서는 국내 1위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 뽑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7개 업체에서만 뽑고 있어요. 뽑는 데가 동부화재, 생명,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하이텍, 주식회사 동부 여기서만 뽑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채용 규모가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축소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기분 좋지 않네요. 예, 지원 자격 특징을 한번 보시죠. 지원 자격은요, 평균 학점이 3.0 이상이면 됩니다. 4.5 만점에. 네. 그리고 어학 점수는 필수가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지원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데요. 네. 여기는 공고에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필요한 스펙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다른 그룹보다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쓸데없는 스펙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거기 해당되는 것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졸업 예정이나 기존졸업자나 크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회사별로 다른지 모르겠는데 금호타이어 저희가 할 때 예. 그 민혁 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사기 소지자 우대였지만 예. 이거에 속지 마라. 네. 이건 필수다. 이게 얘기했었는데 예. 뭐 그게 회사마다 다른가요? 예, 어떻습니까?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직무마다도 달라요. 석사학위가 매우 중요한 데가 있어요. 음. 여기도 동부 하이텍의 R&D 이런 데는 그러니까 매우 이공계 쪽. 중요해요. 네. 그렇죠. 이공계 이공계에서 그 전공을 어허. 정확하게 그대로 이용하는데 아. 여기는 우대 철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문과생들이 항상 좀 우리 저기 그 태성 쌤 나오면은 문과생들을 위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역시 이번에도 어제는 이제 문송합니다였지만 예. 오늘은 이제 문과생들이 좀 한 번쯤 노려볼 만한 채용인 것 같은데요. 전형 좀 살펴보죠. 예, 크게 다른 그룹사와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서류 접수를 하고 지원서 접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0월 10일 17시입니다. 7시가 아니라 17시. 네. 그리고 인적성 검사 보고 1차 면접을 10월 말에
2차 면접을 11월 말에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비슷해요. 네. 일부 계열사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 순서에 예,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0월 1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는 동부그룹 하반기 채용인데요. 특이사항이나 주의사항 있을까요? 예, 여기 채용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데와 다른. 네. 하나, 첫 번째는 서류 심사를 보통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채용팀에서 1차로 거르고 현업 부서에게 팀장에게 2차로 자소서 심사를 시키고 3차로 다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서류 심사를 채용팀에서 거의 주도를 해서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실무진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지망과 2지망 보통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지망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지망으로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부는요. 특이하게도 아하. 2지망으로 붙는 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1지망, 2지망 쓸 때 2지망 대충 쓰지 이러지 마시고 2지망도 합격 가능성을 놓고 신경 써서 선택해서 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지망으로 입사된 경우가 지금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지망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좀 쓴다고 해서 저희가 꼼수 부린다고 그러죠. 이지망을 1순위로 쓰면 어떻습니까? 경상도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고 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좀. 예. 예, 그렇지 않고요. 꼼수 쓰지 마시고요. 이게 다른 그룹사에 비해서 이지망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지 아, 예. 전체적으로 보면 1지망에서 대부분 합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이죠. 인적성 검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구성을 보시면 직업 정성 검사라는 거 하나, 또 네. 하나는 직무 능력 검사. 이 안에는 언어와 추리 추론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징이 다른 그룹사의 인적성 검사에 비해서 문제수, 항목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라고 해서 인적성 검사 합격했어?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끝. 면접서부터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면접과 배치에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 대비 인적성의 탈락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순서를 바꿨어요. 네. 1차 면접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인적성을 보도록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적성 탈락자가 많지 않다면 서류만 합격을 한다면 일단 면접까지는 볼 기회가 많다는 얘기라고 네. 볼 수 예. 있을 텐데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동부그룹의 1차 면접 어떻게 치러집니까? 1차 면접이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개인별 PT 면접을 하게 됩니다. PT 면접. 예. 그래서 일일이 예. 하는 거죠? 예. 한 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하게 되는 예. 거고요. 면접관은 부장, 차장급이 주로 들어가고요. 가끔 부장, 차장이 출장을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장급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시간은 20분 준비 시간을 주고요. 5분 발표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해서 10분 정도 추가 질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거는 계열사마다 직무마다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방식은 일단 주제를 2개 내지 3개를 먼저 줘요. 네. 그래서 이걸 추첨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공 지식이나 주제의 내용은 전공 지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을 묻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공계와 인문 쪽이 조금 달라요. 인문 쪽은 시사 상식 쪽이 많겠지만 이공계 쪽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주제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이텍의 R&D라든가 주식회사 동부의 IT와 관련된 쪽 이쪽은 전공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평가 항목은 여기는 직무 중심으로 많이 보려고 합니다. 네. 1차 면접이 직무 역량 중심이다. 그렇다면 2차 면접은 뭐 인성 중심일까요? 예, 인성 중심이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업에서 채용 설명회 나갈 때 저도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착각을 하는 게 그럼 착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네. 기업에서 말하는 인성은 착한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인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1차에서는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했다면 2차에서는 조금 더 큰 인재상 중심으로 하고 평가하고 있고요. 예.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4명이 한 조로 구성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임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간은 평균 한 조당 50분 정도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방식은 개별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토론 주제를 주고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평가 항목은 인재상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동부그룹의 인재상은 전문성, 진취적 자세, 그리고 혁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인재상에다가 플러스 하나 뭐냐면
조직 적응력 요것도 함께 보여주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좀 순응하는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인 1조 50분이면 예.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두당 12분 30초. 아우 계산이 빠르죠. 이렇게 그럼요. 이런 거 빠릅니다. 이런 건 단순한 거 빠릅니다.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4명이서 50분이라도 한다면 예. 누가 더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똑같이 기회를 주는지 아니면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쏠리게 되는지 예. 그거 좀 병풍이라고 어떻습니까? 하죠. 아, 좋은 질문.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 얘기를 왜 드렸냐면 본인이 12초 5분에서 한 2분이 빠져서 그럼 난 떨어진 것 같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또 15분 한 사람 난 된 것 같다. 이런 거에 그러니까요. 바뀐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런 착각도 하지 말라고. 예. 그 실상을 결과는 좀, 내가 질문을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말을 얼마나 했느냐와 합격과 불합격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나 질문 조금 받았어. 아, 어떡하지? 인상 쓰고 있어. 그럼 아, 근데 궁금한 게- 인상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궁금한 게 예. 태용 쌤도 이제 심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 가는 사람한테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런 거 있는데요. 어. 우리는 평가 항목에 점수를 매기러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나만 딱 던졌는데 이 친구가 평가 항목에 있는 것을 다 건드렸어. 아, 얘 한 질문 딱 하나 하고서 합격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내가 지금 창의를 평가하고 싶은데 물었어. 근데 안 나와. 간당간당해 또. 아, 예, 근데 그냥 괜찮아? 다르게 물어봤어. 아. 또 안 나와. 안타까워서 또 한 번 물어봤어. 안 나와. 그럼 계속 질문을 했는데 점수는 못 받고 그 친구는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돌아갔는데 아하. 그 친구는 네. 탈락.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볼 있습니다. 테니까 이제 안타깝네요. 그 사람이 다시 묻는 그 면접관의 표정을 봐야겠네요. 그게 뭔가 좀 중요하죠. 짜증이 난 것 같으면 내가 동무다하고 있는 거고 막 화나게 하면 예. 마음에 드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질문에 맞는 숫자와 적으면 크게 예. 상관이 없는 거군요. 전혀 상관없고요. 표정도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면접 들어가 보면 그냥 무섭대요. 지금 보시면 전혀 안 아, 무서운데. 무서워요. 그죠. 그냥 하는 소리예요. 예. 좋은 말 듣고 싶어서 하시는 소리예요. 예, 고마워요. 이 복 받을 말씀을 거예요. 듣고 싶으셨군요. 예, 복 받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1차 면접이 이번 달 말이었고 2차 면접이 다음 달 말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살펴본 뭐 전형으로 봐서는 면접 준비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 제가 제시한 그 방향대로 제대로 따라 주시면 예. 그런 면접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법에 휘둘리고 기출 문제 모으기 카더라에 시작하면 가고, 그렇죠. 예, 그러면 면접 어려워질 거고요. 명심하세요. 면접관도요. 관심 받고 싶어요. 그게 무슨 예전에도 얘기예요? 얘기했듯이 예. 면접관 입장에서 그리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팀 입장에서는 자소서를 받을 때는 연애 편지를 받는 것 같아. 그리고 면접 볼 때도 첫 만남에서 내가 뭔가 호감을 사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그 느낌을 갖고 싶어요. 지원자한테 예. 어허. 그런데 면접장에 와서 첫 만남에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알고 나오지도 않았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너 나에 대해서 알고 나온 거야? 정말 나에 대해서 알고서 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야? 이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면접자 입장에서는 계속 딴 얘기해.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 내가 필요한 건 그거 아니고 나에 대해서 관심 있어? 이걸 묻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라도 준비를 조금 달리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동부로 하나는 동부로 하나는 동부로? 다트. 동부로 가라고요? 다트. 예, 동부로. 아, 동쪽이 동부로. 아니라 아, 동부로. 예, 동부로.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해요. 동부로도 가라는 줄 알고 동부로 어쩌라는 얘기인지 이랬더니 예. 동부로가 이게 예, 이군요. 이 그 동부 기업의 그룹에 채용과 관련된 그 정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어. 동부로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는 다트. 예. 항상 동부로와 얘기했던 다트. 전자 다트. 금융 네. 시스템. 네. 예, 이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동북으로 공채 동부로.com. 아재 개그라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제 아들은 엄청 좋아하던데 아직 얘기 하면은 막 배를 잡고 붙던데.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부로.com 그리고 다트 꼭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트 아닙니다. 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네,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소서 작성할 때도 미리 좀 봐둬야겠죠, 그렇죠. 이 부분요. 예. 물론이죠. 이게 지원서 작성할 때 면접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그냥 그 지원서 합격이 아니잖아요. 최종 면접의 합격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사용될 중요한
아주 맛깔스러운 미끼를 던지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동부그룹의 면접의 특징은요. 면접에서 자소서 내용을 특히 많이 활용하는 그룹이 바로 동부그룹이에요. 동부가 예. 특히나 많이. 그렇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할 때서부터 나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거야, 이런 대답을 할 거야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 미끼를 던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요. 이 미끼는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면접관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지원자 그 평가위원들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과 관련된 미끼는 절대 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과 관련된 그 미끼를 물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소서 항목 좀 알아볼까요? 예, 본격적으로 자소서 좀 해부를 해보죠. 자소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를 느꼈던 그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얘기해보고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경험을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지원했는데 지원 동기를 말하고 향후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얘기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좀 어떤 은행권과 예. 대기업 이거 뭐 적절히 좀 짬뽕해 놓은 예.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예.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항목부터 저희가 조곤조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십시오인데 어쨌든 예. 합격 자소서 비법 지금부터 예. 좀 예. 털어내 주시죠. 예. 조곤조곤. 조곤조곤. 예, 조곤조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네. 자소서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쓰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평가 항목이에요. 평가 항목에 있는 그 내용이 있어 없어예요. 그래서 1번의 질문에 그 질문을 보니까 제가 평가 항목이 잡히더라고요. 여기서는요. 평가자는 도전 정신과 열정, 그리고 변화 주도, 그리고 신뢰, 그러니까 책임감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도전 정신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네. 네. 도전 정신, 내가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네. 번째, 목표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공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쵸. 도전을 해야 되니까. 대충 내가 노력해가지고 계획 잡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충 이룰 수 있어. 이 정도는 도전적인 목표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리스키한 어허.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목표를 얘기해야지만 도전이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상황 자체, 목표 자체가 주어진 게 아니어야 돼요. 주어진 거. 보통 도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타입만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스스로? 본인이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거지만 해나가는 것. 내가 그리고 스스로 한 것이어야 돼요. 주도적으로. 그렇죠. 주도적으로. 어허. 이게 보통 도전 정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드는 사례들, 많이 잘못되는 사례들이 남자들 군대거든요. 군대. 네. 굉장히 그리고 도전적이에요. 봉사활동 같은 거 점수 달라고 했던 봉사활동. 그죠? 이런 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분명히 도전적인 상황이긴 한데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하. 솔직히 끌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군대 상황, 뭐 내가 주어진 거 이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응.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 의미. 의미가 빠진 순간 이거는 객기가 돼버려요. 객기.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요새 이제 위스키한 것만 따져가지고 막 극한의 어떤. 네, 그런 거 보니까 생각하게 되죠. 의미는 없어. 그죠? 한강에 막 뛰어들어. 숨길. 나 뛰어들었어. 내가 도전 정신 있어. 에베레스트 가가지고 뭐 저기 그죠. 헬기 타고 막. 그죠? 헬기 베이스 타고 캠프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예, 거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요 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만 도전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어떻게 그럼 답변을 하느냐? 요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전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허. 두 번째, 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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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력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열정적인 자세, 어떤 새로운 시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평가 항목과 연결됩니다. 네.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풀어 나가 주셔야 되고요. 예.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 교훈, 역량 이것이 기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쓰일 것인데라는 연결을 시켜주는 것 이런 구조로 써내려가 주시면 이거 됩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쉽지 않을 실패해도 것 같습니다. 상관없나요? 실패한 경우.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오히려 무난한 목표, 어, 굉장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무난한 목표를 성공한 것보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실패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저희가 그 태송 쌤한테 이해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리는 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완벽한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제 완벽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나 이거 그런 거 없어.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어요. 예. 없는 수도 분들은 있죠.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뭔가 좀 자기적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분명히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있습니까?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래요. 도전하면 아니 근데 좀 어려운 목표를 리스크해야 잡으라고 된다며. 하시니까. 예, 높아야 된다며. 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리스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전이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에게는 수영했던 것이 도전일 수도 있어요. 물에 대한 공포증이 공포증이 있는데 있다. 어렸을 때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 근데 끌려 나와가지고 인공호흡해가지고 결국 살아났어. 그래서 20살 때까지 나는 발목에도 물을 못 담궜어. 그랬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등록하고 강습을 받고 처음에 무릎에 물 담그고 가슴에 물 담그고 이런 순간 난 숨이 멎을 뻔했어. 그런데도 그걸 극복하고 내가 수영을 해나가서 이제는 마스터반에 들어갔어. 이게 누군가에게는 수영이 야 그게 무슨 도전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에베레스트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큰 걸 생각해서 헬리콥터 타고 중턱까지 올라가서 산 짚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뒷동산 가서 뒷동산.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예, 뒷동산이라도 나에게 저같이 맞아요. 다리 다친 사람에게는 뒷동산은 그렇죠.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좋은 말이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자기적으로 난 물을 너무 사랑하는데 갑자기 물을 공포스럽다고 이제 막 생각하는 공포증이 막 생겨나는 포비아가 거죠. 되면 안 된다. 네, 예. 네. 면접에서 들통납니다. 아마 다양한 공포증이 생겨날 것 같은 봐야겠습니다. 예감이 예. 드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작성 요령 살펴볼게요. 직무 중심인데요. 예, 질문 자체가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 약점이 무엇인데?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태성 선생님도 직무적이 저 전담반이에요. 예, 전문이잖아요. 직무 쪽에 할 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고요. 예, 예. 직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접근은 우리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직무 역량을 보겠다는 겁니다. 직무 역량에는 전문 지식, 이 전문 지식이 있고 프로 의식, 학습 능력.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대신 찾아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장점과 단점을 먼저 얘기하라고 했죠. 여기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소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재 선택. 예를 들어서 동부에 IT 엔지니어 직무를 지원했어. 근데 저의 단점은요. 자바를 개발하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필요 없다 그거예요. 자바 원래 잘하는 사람 나 뽑고 싶어. 그죠? 이거는 핵심 역량, 직무와 관련된 핵심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에요. 네. 동부화재 경영 지원을 지원했는데 나 회계에 자신 없거든요. 이 얘기하면 난 안 탈락이라는 되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소재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what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소재를. 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지원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명시해 놓은 그 직무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이것을 콕 찍어가지고 나 그거 잘하거든. 이것을 얘기해주면 장점으로 얘기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동부 하이텍의 설계 부분을 지원했어. 근데 나는 OLED와 관련된 전공을 하는 사람이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대학원 과정에서 했거든. 이 얘기를 해주면은 나는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2번에서는요. 직무 역량이라는 것을 기업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는 써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다는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약점은 그거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그것으로 선택해서 얘기를 끌고 나가면 되고요. 네. 단점을 얘기할 때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시도했던 그 도전적인 시도, 변화를 주도했던 시도, 학습, 지속적으로 내가 학습하고 자기 개발하려고 했던 시도 이것들을 경험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해줬던 예. 게 평가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2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직무에 대한 관심이 없는 네. 분들이라면 굉장히 작성하기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뭐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는 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이었다면 그 직무에도 관심이 있었어야 될 테고 네. 그런 점에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좀 꾸준히 시도를 했지만 되지 않았던 것을 극복해갔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좀
네. 유의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항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동기 이건 제일 많잖아요. 어느 많죠. 회사든 다 있는 건데 어디에나 있을 만큼 뻔한 예. 거지만 예. 그만큼 쉽지 않은 거. 예. 네. 많은 기업에서 지원 동기 묻고 입사 후에 향후 포부 이런 것들 묻고 있죠. 음. 지원 동기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와 향후 포부를 질문을 했고요. 이 질문의 의도 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무조건 질문의 의도, 평가 항목을 먼저 뽑아내는 것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대신 뽑아드릴게요. 전문성 평가 항목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과 이 기업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깊이 있는 이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전과 변화 주도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 이것을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는요. 회사의 칭찬 이것으로 꽉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언합니다. 분명히 여기 지원한 사람들의 50%는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지원자 50% 동부화재 예를 들어 썼다. 동부화재는요. 매출 10조 원의 총자산 23조로서 국내 손해보험 업계를 대표하는 초우량 회사입니다. 동부화재는요. 손해보험업계 이익률 1위, 보험 영업 효율 업계 1위 위상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 금융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동부생명에서 열정을 다해서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 50%일 거예요. 지금 예. 방송 보는 사람들도 많을 깜짝 것 놀랄까요? 같아요. 이렇게 쓴 사람 빨리 다시 쓰세요. 예? 지금 다시 쓰고요. 이거 회사 내가 얼만큼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 줄줄줄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로 꽉 채우는 사람 많아. 특히 제가 마지막에 동부생명이라고 얘기했죠. 화재 쓰면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동부 화재 안 쓰면서 되죠. 생명보험과 그게 뭐 그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보험과 생명보험 구분 못하고 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동부가 동부 아닙니까? 뭐 그죠? 이런 동부 분들. 화재는 다 보험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은데 맞아요. 이 방송 듣고 솔직히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화들짝 맞아. 놀란 사람 있을 거예요. 다시 쓰세요. 그래서 자소서는요.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이것을 쓰는 것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는 그렇고요. 입사 후 포부 이거는 지원자의 꿈과 소망을 기업에서 궁금해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좀 유치원생들처럼 떼쓰지 좀 마세요. 저 좀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난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라는 얘기 하거든요.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트와 동부로에 가시면 떼쓰지 않고도 할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거기 꼭 좀 들어가 보시고요. 예. 다시 말하지만 기업 분석, 홈피와 다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이제 목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좀 쓰세요. 목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뭐 내가 예.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위치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어떤 걸 하고 싶다. 많이들 그걸 고민하는데요. 내가 10년 후에 직급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직급 이런 것이 아니라 직무, 그러니까 직책 위주로 내가 이 일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위주로 쓰는데요. 요거를 너무 장기적으로만 쓰는 사람, 단기적으로만 쓰는 사람 있어요. 장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거의 나라를 구할 것 같아요. 맞아. 비장하고. 우주를 구할 것 같아. 동부가 우리나라 제 1위가 될 것 같고. 예, 뭐 이런 그죠. 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우리 미생에서 그 백 누구지? 그 친구처럼 아. 기업에 가서 실망합니다. 실제 기업에 들어가면 허드렛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큰 기획만 하고 나라를 구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자소서에 쓴 사람들, 이 친구들은 평가위원들이 보기에 얘 환상을 갖고 접근하네. 얘 뽑으면 금방 나가겠는데. 뜬구름 잡고 왔다. 예, 금방 나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뽑지를 않아요. 어. 어떤 친구들은 단기적인 것만 얘기해요. 저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위주로만 써요. 이게 돌쇠지 뭐. 그죠? 비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를 같이 섞어서 쓰시되 중장기적인 것은요. 회사가 나타내는 비전이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그 나가는 방향과 내가 내 직무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네. 라는 것으로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기업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어요.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중심축은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네.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게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는요. 그 어느 회사나 자소서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접에서 꼭 부딪히게 되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일이 말씀드린다면 동부화재가 제가 동부화재 그 예. 고객인데 아 그래요? 예. 뭐 자랑한 게 아니고 원래는 삼성이었는데 예. 왜 넘어오게 됐냐면 예. 가격이 싼 건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 담당하신 분이 너무 착하신 거예요. 아. 좌은실 씨 감사합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갱신하는데 더 싼 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때문에 있는데 2년째. 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오너 그 칼을 모시는 오너들이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녹여보는 것도 그렇죠. 그쪽 회사를 좋아하게 된 이유 같은 거 예. 이런 거좀 좋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요. 어떻게 쓰면 가장 부드러우냐면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일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일화로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그걸로만 얘기를 풀어나가면 또 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기업에서 하는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허. 기업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을 콕 찍어내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거든. 내가 바로 그 인재야. 왜냐하면 근거를 이제 뒤에 쫙 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갈 바로 그 사람이야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잘났어 플러스 그다음에 장기적인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 경험을 했던 이런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고 지금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갈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구조로 써내려가면 가장 부드럽게 읽히는 그런 향후 포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부그룹 취업 원하는 학생들 정말 많을 텐데요. 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타 지원자들, 동부그룹을 지원할 다른 지원자들이 기업 칭찬하고 그리고 내 꿈을 얘기하고 그럴 때 말해주지 말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그 얘기를 쓰시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다들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기업에 대해서 쓸 얘기가 없어, 직무에 대해서 쓸 얘기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걸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또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전문성을 좀 갖는 것이 입사 전이라도 중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제가 자, 마지막으로 네. 동부그룹의 채용 담당하시는 분한테 최동섭 차장이라고 휴민트. 있거든요. 아, 예, 이제 나오네. 아, 이 사람이 최동섭 씨. 예, 직원 선발 시 그대로 했던 얘기 제가 전해드릴게요. 직원 선발 시 직무에 대한 열정,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1순위로 볼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맞아요.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요. 예. 비법,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그 비법, 이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거예요. 맞습니다. 쉽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예,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모습으로 접근하십시오. 면접관도 관심 받고 싶다. 이 예, 마음.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싶다.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그룹 2016 하반기 공채 합격자 위포텟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